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지난주 금요일 새벽 1시 6분 인천 강화군 하전면 망월돈대 해안가에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들의 혐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. 이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다가 바다에 띄우기 직전에 붙잡힌 겁니다. 지금 강화도 전 구역이 이제 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.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 망월돈대 해안가 같은 경우는 내국인한테도 상당히 생소한 장소인데요. 도대체 미국인 6명이 어떻게 찾아간 것일까?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뭐 석방은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일단 풀려는 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일단 지금 6명의 미국인들이 누군지 신원은 아직 안 밝혀졌죠. 네, 상세하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. 우선 보도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미국인 6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예.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강화경찰서 수사과장을 통해 알아보니까 모두 미국 여권을 소지한 남성이고 또 관광비자를 통해서 입국해서 2, 3개월 전부터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던 상태라고 합니다. 정확한 신원은 물론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도 서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고요. 그래서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교 활동 차원으로 살포를 한 것이다. 라고 진술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그래요? 네, 선교 단체 소속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아 근데 지금 6명이 한꺼번에 같은 곳에서 체포가 됐다면 이들이 함께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특히 망월돈대 같은 경우는 북한과 직선거리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. 네. 이 강화 서북쪽 끄트머리 해안가에 있는 그 관측시설입니다. 대중교통으로 가도 버스 내리는 곳에서 40분 정도를 걸어가야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미국인들이 살포하려고 했던 페트병이 1,300개 정도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걸 두고 대중교통을 탔을 리는 만무하고 경찰이 알아보니까 승합차 한 대에 페트병 1,300개를 실은 포대를 싣고 이동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이 차를 빌려서 운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승합차에 페트병 1,300개가 들어가요? 네, 그 1.8리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했는데요. 그 안에 쌀 그리고 $1짜리 지폐와 성경책을 그리고 USB를 동봉했다고 하는데 네. 성경도 아예 책으로 동봉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잡힌 시각이 새벽 1시 6분이라면서요. 네. 이게 그 미국인 중 한 명이 포대를 메고 이동하는 모습을 인근 군부대 해병대 초병이 CCTV로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. 예. 이 시각상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야심한 시간대를 노린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그 조류 흐름을 노렸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네, 그렇게 된다면 이 강화도 앞바다 조류를 이용하면 황해도까지 흘러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아니 한국말도 전혀 못한다면서요. 전혀 못하는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걸 다 할 수 있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걸 사전에 철저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. 더군다나 이번 달 14일에도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USB 그리고 과자가 달린 대형 풍선이 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남성도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. 지난해 11월 달에도 강화군 성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에 띄운 혐의로 종교인이 불구속 송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망월돈대와 성모도는 바로 옆에 있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지리적인 특성 혹은 조류 흐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요. 아무리 봐도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 미국인 6명이 외진 곳에 일부러 찾아서 새벽에 간다. 네. 정보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. 그럼 이게 뭐 선교단체와 연관성 혹시 경찰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건가요? 현재까지 밝혀진 건 인천 지역 내에 있는 민간단체 혹은 종교단체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요? 네, 다만 배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종교 혹은 민간단체와의 연관성은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.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방이 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방침이기도 하고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천경찰청 같은 경우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육지와 강화도를 잇고 있는 강화대교 그리고 초지대교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. 이 사실 외국인들만이 선교 목적으로 이 성경을 살포한 게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, 2020년에도 한국 순교자의 소리
TV라는 선교단체에서 풍선에 성경책을 담아서 북한으로 살포한 적이 있긴 한데 물론 연관성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참 이제는 미국인들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북한에 이런 걸 지금 이거 날려보낸 게 아니죠. 흘려보낸다. 참 경비하고 단속할 게 참 여러 가지로 많아지네요. 이러면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뭐 그 수사가 완전히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경위에 대한 단정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해서 진상이 좀 나와야 뭔가 좀 단속을 하거나 방비를 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찾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최현숙 님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.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셨네요. 자, 이 의견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